네, 반갑습니다. 14장 기계학습으로 똑똑한 컴퓨터를 만들자, 그 두 번째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요, 사이킷런의 당뇨병 예제 데이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수록 좋은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과 돈이 이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이킷런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당뇨병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매플로립, 넘파이, sklearn 리니어 모델을 임포트한 다음에 sklearn의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이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세트라고 하는 이 모듈에 로드 다이아비티스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당뇨병 데이터의 데이터 세트가 있는 것을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당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중에 당의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여러가지 질환들을 말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학습 시의 결과값으로 사용되는 타겟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이 가진 특징들이 뭔지 그런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feature names라고 하는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 데이터의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기능을 한번 알아봅시다. 네, 우리는 시각화를 위해서 매플로립도 임포트하고 넘파이도 임포트하고, 그죠? sklearn의 리니어 리그레스를 한번 써볼 거니까 얘도 임포트하고, 이제 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데이터셋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자, 데이터셋에 로드 다이아비티스라고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했죠. 그러면 다이아비티스라고 하는 이 값이 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죠, 그죠? 자, 이 데이터의 쉐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출력해 보고요, 피처 네임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우선 실행을 시키고 데이터.shape 이렇게 봤더니 442하고 10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행으로 442개가 있고요, 열로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들이 10개가 있는 거죠. 자, 다이아비티스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이와 같은 실수값으로 이렇게 쭉 들어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실수값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모르니까 다이아비티스에 있는 feature named라는 속성을 가지고 조회를 해볼게요. 첫 번째 feature는요, age,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성, 그 다음에 BMI, BP, S1, S2, S3 요런 값이네요, 그죠? 여기에 있는 age 값이 실제로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0.4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BMI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015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형태로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시킨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아비티스에 있는 타겟을 봤더니 이런 값이 들어오죠. 요거는 이제 실수값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죠? 0에서 1 사이가 아니고, 그죠? 0에서 한 200 사이 정도의 값을 갖고 있어요, 그죠? 얘는 쉐입을 봤더니 총 442개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이아비티스 데이터의 특성들과 타겟 값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이 값들은요, 환자들의 신체적 특징, 즉 나이라든지 성, 체질량 지수, 혈압 등과 같이 당뇨라고 하는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가지의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검사 결과값인데, 이게 이제 스케일된 실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을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와 같이 특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스케일링된 그런 값입니다. 출력 데이터는 뭐냐? 검사를 한 기준일로부터 1년 후 당뇨 수치의 진행 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졌다 그러면 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들이 환자들의 1년 후의 당뇨 수치 값에 어떻게 영향을 많이 주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설을 세워 볼 수 있겠죠.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체질량 지수 값도 커지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데이터, 즉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이 당뇨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을 때 이게 타당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선형회계 기법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10개의 데이터 항목 중에서 BMI 항목만을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이아베티스 데이터에 있는 전체 값 중에서 세 번째 필드가 당뇨 값이거든요. 그래서 당뇨 값만 이렇게 뽑아 봅니다. 그리고 얘를 프린트 해보면 이와 같이 스케일링된 BMI 값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평균 값이 0이 되도록 조정한 값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력값은 2차원 행렬이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1차원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umpy.uaxis라 해가지고 새 엑시스에다가 얘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항목이 새 엑시스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엑시스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거기에 데이터들이 이와 같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2D 어레이가 되죠. 그죠? 요게 선형회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값이 있을 때 이 쉐입이 3 해가지고 원디멘저널 어레이라고 했을 때 uaxis라고 하는 이 값을 새로운 배열의 필드 값으로 줘요. 그러면 이 쉐입 값이 3,1과 같은 2D 배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일에 np.uaxis는 앞에 주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새로운 축이 3의 앞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umpy를 임포트 했죠. 그죠? 자, A 배열을 만들고 np.array 해가지고 1, 2, 3 3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a.shape 그리고 a.ending을 봤더니 1입니다. 그죠? 1차원 배열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입력값으로 우리 선형회계 입력값으로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B를 만드는데 A의 전체 값에 대해서 numpy.uaxis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엑시스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제 B의 쉐입을 보니까 이렇죠. 그죠? 2차원 배열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B.쉐입을 해봤더니, 그리고 B.ending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np의 uaxis는요, 전체의 원소를 액세스할 때 이와 같이 앞에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1,3 그죠? 그 다음에 역시 2차원 배열이 되는 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이아베티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세 번째 피처들만 뽑아와서 쉐입을 보면 이렇게 1차원 배열이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와줘.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입력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이아베티스에 있는 데이터의 전체에 대해서 numpy.uaxis를 통해 가지고 디멘전을 하나 증가시키고요. 그 디멘전에 들어갈 값은 세 번째 항목을, 세 번째 피처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자, 이제 x.shape을 해봤더니 이와 같이 2차원 배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x.shape을 그리고 x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네,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선형회계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리그레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얘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 가지고 리그레스를 생성하고요. 이 리그레스에 데이터들 있죠. X와 다이어비티스의 타겟값을 넣어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그레스 점 코이피션트와 리그레스 점 인터셉트 절편값을 이렇게 출력해가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 모델을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적용할 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죠? 442개를 몽땅 다 써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442개 중에서 한 80% 정도는 학습 또는 훈련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20%는 테스트용으로 빼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거를 하기 위한 기법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sklearn에 있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가져옵니다. 이 함수는 무엇을 해주느냐?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타겟이 있죠. 얘를요, 테스트 사이즈 0.2 이렇게 놓으면요 20%를요 테스트용으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리턴 값 중 X 테스트와 Y 테스트는요 훈련할 때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로 남겨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를 남겨놨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X 트레인, Y 트레인 얘를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훈련용 값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리그레스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트레인 데이터, 즉 훈련용 데이터의 점수와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를 위해서, 그죠? 검증을 위해서 빼놓은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다이아베티스 데이터를 로드 다이아베티스 함수를 가지고 가져왔죠. 그죠? 자,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으로 학습을 위해서, 즉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데이터와 검증을 위해서 사용할 데이터를 분리시킵니다. 이때 이 데이터의 액시스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죠? 여기에 있는 피처들 중에서 체질량 지수 피처들만 뽑아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타겟 값을 역시 입력으로 주고요. 테스트 사이즈를 0.2 이래가지고 20% 정도만 테스트 목적으로 빼놓습니다. 자, 이제 리니얼 모델 해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스를 이용해가지고 X 트레인 값과 Y 트레인 값을 주고, 그죠? 여기서 훈련을 시키죠. 자, 이제 이 리니어 리그레스 모델이 만들어낸 이 값을 트레인 데이터에 적용해가지고 스코어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테스트용으로 20% 빼놓은 거 있죠. 그죠? 걔를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스코어 값을 알아봅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봤더니 얘는 한 32%, 얘는 한 40%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테스트 데이터가요 랜덤하게 20%씩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돌릴 때마다 매번 이 결과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죠? 여기서는 테스트를 위해서 빼놓은 게 훈련할 때보다 더 성능이 좋았는데, 그죠? 여기서는 더 낮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체질량 지수, 즉 비만도가 높은 이제 환자가 당뇨 수치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다, 즉 당뇨 진행도가 더 높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그런 추정이 한 35% 정도만 맞더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측하는 것과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돌렸을 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위해서 사용할 데이터와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할 데이터를 분리시켜 놓고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입력의 형태가 원 그리고 사각형
인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걔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기계 학습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곡률하고 그 회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와 같이 분류를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피처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 가지고 요런 모델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거를 입력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 분류기는 분류를 잘 할까요? 당연히 분류를 잘 하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만든 분류기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과연 새로운 데이터에도 이게 잘 맞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학습을 시키고 나서 학습된 모델이 있으면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성능이 좋다 안 좋다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파고 예를 들면 이세돌 선수가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죠? 자, 이 예제에서 선형 회귀 모델의 입력으로는요, 다이아베티스 데이터 있잖아요. 요게 10개의 특징을 가진 모든 데이터들이 입력으로 들어갔고요. 그 입력 값을 20%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모두 사용해 가지고, 즉 앞서 BMI 피처들만 봤는데 그게 아니고 10개의 피처들을 모두 이용해 가지고 훈련을 시켜 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와 어느 정도 피팅하는지 계속 이제 훈련을 돌려봤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리그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프레딕션을 했습니다. 그죠? 자, 10개의 피처들을 모두 다 쓰면 앞서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인 y 프레딕션 값과 실제로 이제 테스트 값인 이 데이터, 즉 예측 값과 실제 값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앞서 살펴본 예제에서는요, 세 번째 피처인 BMI만 넣어봤는데, 여기에서는요, 당뇨병 예제의 모든 피처들을 전부 다 넣어봤어요. 그죠? 그리고 타겟 값을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 리니어 리그레스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X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과 Y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을 각각 한번 출력해 볼게요. 실행해 봤더니 353개가 있고, 그죠? 10개의 피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타겟도 당연히 353개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값도 353개입니다. 자, 이제 얘를 가지고 피팅 해보고 이제 프레딕션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y 프레딕션 값과 y 테스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해요.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앞에서 나온 요 값은 프레딕션이 예측한 값이고요, 요게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들어있죠. 그죠? 문제는 이제 요게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mean square error 방식인데요. MSE 셋을 만들고 여기에는 y 프레딕션 값 있잖아요. 그죠? 요 값을 입력으로 넣고요, 빼기 y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음수 혹은 양수 값이 나오니까 얘를 제곱을 씌워줘 버립니다. 제곱을 씌워줘 버리면 모두 양수가 돼 버리고, 그죠? 원래의 특징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특징이 부각되겠죠. 그죠? 값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제곱을 해 버리면 더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값을 모두 더해 볼게요. sum of MSE라고 하는 이 변수 값에다가 numpy sum 해가지고 MSE 셋을 넣어줍니다. 그죠? 자, 이제 MSE를 구해주는데 얘는 sum MSE에다가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MSE 셋의 크기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죠? 자, MSE 값을 봤더니 3010 정도, 책에서는 뭐 3400 정도 되어 있지만 요거는 트레인 테스트 셋에서 고를 때 랜덤하게 고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요 정도가 전체 오차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 프레딕션 값하고 y 테스트 사이의 오차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이용한 오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14장 두 번째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